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그리고 배경까지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네, 오늘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이라면서 네.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 7번, 경제라는 단어는 13번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 내용 살펴보면 경제, 물가 상황뿐 아니라 약자 복지 또 안보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 시정연설 내용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복지 이 세 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르고 있을 수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또 경제와 안보 모두 이제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부각하는데 이제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전세적인 어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 진단을 했고요.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분명히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그 정치적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됐고요. 이는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제 비판한 대목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전년 대비 그 축소 편성했고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뭐 생계급여 인상이라든지 사회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뭐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 이 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주목해 볼 점이 오늘 시정연설이 다소 짧았다는 점인데요. 18분 28초 동안 진행이 됐고 이게 역대 최단 시간 시정연설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이 짧은 시정연설의 이유가 뭘까요? 뭐 앞서 이제 보도에서는 나왔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그 이 시정연설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69석에 이르는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뭐 시정연설을 길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국회 의석수를 보면 169석이라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불참하게 되면 사실은 국회 의석이 좀 아무래도 횡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빠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내년도 이제 그 연선의 시정을 어떻게 펼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뭐 최단 기록을 세운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18분 28초였어요. 이건 뭐 역대 이제 최단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6분 이게 이제 최단 기록이거든요. 2008년 10월에 했던 시정연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1야당이자 이제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한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간 조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헌정사상 첫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서 이동우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약자 복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걸 두고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 편성임에도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횡한 국회를 채우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박수로 힘을 북돋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18분의 시정연설 동안 19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1분에 한 번꼴이다라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튼튼한 국방력과 인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말하자 이 부분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6석의 정의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 참석을 했지만 피켓 시위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누군가는 불참을 하고 누군가는 항의를 하고 또 누군가는 호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의장으로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정연설 둘러싼 국회 상황을 기자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불참하고 민주당은 불참했죠. 네. 누군가는 항의하고 이제 항의한 건 정의당이죠. 항의했죠. 누군가는 호응한 거. 이건 뭐 국민의힘이겠죠. 네. 마치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뭐 그런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대 야당이 보이콧하고 정의당은 피켓 시위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또 환호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좀 심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가고 이제 극한 대치의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농성하고 뭐 의원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좀 인사를 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 최초로 이제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는데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시각이 얼마나 좋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연설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 등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는 일일이 약수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국무위원들과도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제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많이 환호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일일이 다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정연설 모습은 현재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강대강 대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을 벗어난 민주당 의원들 어디 가 있었느냐. 밖에서 시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제1야당이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네. 피켓 내용 살펴보면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땡땡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반협치 폭주 앞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나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예산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법상 책무마저 버리는 형태라면서 나쁜 선례를 남긴다라고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보이콧을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하면서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제 적절한 대처라고 평가할지는 사실 저도 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질풍노도처럼 이제 조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어떤
이 나름대로 어떤 제스처는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제 극명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그냥 듣는 것은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그 장면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설명했듯이 뭐 이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뭐 피켓 들어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참하는 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오늘 이제 민주당이 본회의장 밖에서 윤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여야 간의 대치는 이제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또 지금 검찰 수사로 이제 점점 이재명 대표 관련한 각종 혐의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만큼 민주당의 어떤 반발이나 장외 투쟁이라든지 그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예산 심사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여야 간에 참 대치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네.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가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여야 예산안 심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당히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봐야죠. 네, 지금 아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여야의 입장 차가 이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많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그런 어떤 예산은 야당에서 이제 삭감하려고 할 테고 또 야당이 중점을 두는 예산은 또 여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원래 이제 국회 예산안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12월 2일은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대내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물가에다 고금리, 고환율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 경제 상황을 굉장히 지금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어제도 다뤘지만 레고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도 지금 점점 이 압박감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날지 2008년 금융위기나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 뭐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은 뭐 튼튼하고 뭐 금융위기 때나 IMF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때보다는 훨씬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국면에 대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무작정 잡고 있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예상컨대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12월 2일은 넘길 것이고 12월 말은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감히 그렇게 좀 점쳐봅니다만 그건 뭐 여야의 대치 상황이 얼마나 첨예하게 될지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오늘 민주당은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이 비속어 발언, 이 땡땡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땡땡 발언이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되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그런 땡땡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네.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당이랑 정의당은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싶더라고요. 하는 거는 결국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소리 전문가조차도 이게 대통령의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발언을 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오늘 시정연설 하기 전에 이 여야 대표들이 만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만났었는데 차담회가 있었죠? 여기서 차담회에서도 이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환단장이 오면서 편하셨냐? 사과에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라. 이렇게 네. 촉구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미국 순방 당시에 뭐 이땡땡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영민 아나운서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떤 그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편선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는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제 야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애초에 이게 처음에 이 건이 터졌을 때 이 대통령실 내 일부 기류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기류도 일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리 전문가들의 어떤 정확한 그런 이 과학적 뭐랄까 검증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해서도 안 된다는 기류가 확고하게 지금 정립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달리면 달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장을 굽힌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의 이 대결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을 계속 이어가게 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 부의장 후보 국민의힘 측에서 정우택 의원을 후보로 최종 선출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5선의 정우택 의원이 총 96표 가운데 49표 얻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서병수 의원, 정우택 의원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이때 서병수 의원이 2표 차로 낙선하면서 정우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1대 국회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부의장직을 맡게 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정우택 의원 어떤 인물인가요? 예, 정우택 의원은 행시 출신이고요. 해수부 장관과 충북지사를 역임했고 네. 비교적 합리적 성격의 이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원만한 성격과 이제 다양한 공직 경험 등이 이번 경선에서도 아주 아슬아슬하기를 했지만 네. 승리를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반대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당규를 이제 2번에 걸쳐서 개정을 하는데 네. 두 번째 당원 당규 개정에 그걸 거부하면서 상임 전국위 의장을 자진 사퇴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윤두현 부의장이 상임 전국위 의장을 대행 맡으면서 당원 당규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이제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친윤계의 어떤 반발을 샀고 그런 표심이 결국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1953년생이고요. 총무처 경제국장을 지내던 정운갑 씨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전쟁 피난 중에 부산에서 이제 출생을 했어요. 예. 또 전쟁이 끝나자 서울로 돌아와서 경기고 성대법대를 졸업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시에 합격한 뒤에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을 지내다가 자민련 국회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진출했고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부터 10년까지는 충북지사를 역임했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적도 있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고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청주시 상당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5선에 고지에 오른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동우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